여러분, 변방농객 아고라 TV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파가 탄핵 국면을, 비상계엄을 통한 탄핵 국면을 지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개인별로 어떤 자리에 포지션해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막 궁금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수주의, 또 자유우파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현재 스코어 한 3갈래 정도로, 너무 세부적으로는 생각을 못 하겠고요. 한 3갈래 정도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지금 거의 절정에 달하고 있으며, 또 이 가운데 또 차기 대선이 나오고요. 차기 대선이 얘기가 나오고, 아니다, 지켜야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서면서 우리 여러분 서로가 지금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썸네일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첫째 한동훈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광훈의 길이 있고, 국힘의 길이 있다. 이게 큰 갈래로 3갈래의 길이 이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통 자유우파의 모든 가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유와 성공 통일, 우리가 북을, 공산주의를 누르되 평화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와 자주국방,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이 공고한 자유민주 세력이 동맹이 되어 우리 국방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 그러니까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막 나누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분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 토대 위에서 서로의 자질을 뽐내고, 서로의 그 기술력을 함양하고,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으로서, 개인으로서 그거에 맞는 성장의 열매를, 자기의 능력에 맞는 파이를 가져간다.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정광훈이든 한동훈이든 우리 자유우파 보수라면 다 함께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길에서 이제 한동훈의 생각을 제가 여러 방면으로, 또 유튜브를 통하거나 한동훈의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래 분류를 해보니까, 심지어 김경률 회계사, 하문경 군산의 내모선장, 하문경 운동권의 대부, 김건식 교수, 송파에 또 약간 번외적이긴 합니다만은 진중권이, 그리고 탄핵을 찬성한 12명의 의원 내지는 20명 정도의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전국적 범여론 수능파, 이렇게 해서 유튜브는 어벤져스의 이현종 씨라든지 이 외로운 지금 친한 노선을 택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의 생각을 보면은, 저는 다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동훈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꼴보수 내지는 변화하지 않는 보수, 이런 현재의 기존 보수 기득권으로 안주해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 그럼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로 영역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이런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어떤 친윤 계열처럼, 아니면 변화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은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여론에서 당장 도태되고
계엄을 찬성하는 쪽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괴멸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국방적인 여러 가지 면을 중도 확장에 신경을 써서 이들은 탄핵을 찬성하고 개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범죄 잡범 이재명과 대선을 하게 되더라도 설령 탄핵의 시간표가 맞지 않고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서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고 이 2달 후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그렇게 돼도 잡범 이재명이한테는 중도파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 속에서 지금 현재 친한파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뭐 구체적으로 한 41% 정도 받고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보수여 깨어나라, 현재 그런 식으로 탄핵만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한다,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내가 설령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깊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 범보수, 범국민의힘 당원 속에서 약 20%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지를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뭐 한 20%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난 전당대회 때 63%를 받았는 데서 많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국힘의 길은, 두 번째, 국힘의 길은 뭐냐? 국힘은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주류 의원들 80%, 그러니까 80명 정도 되겠죠. 국회의원 108명 중에서 막 20명, 28명이 찬탄파라고 봤을 경우에, 친한파라고 봤을 경우에 반탄 주류가 한 80명, 범국힘을 지지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예산 독재, 예산 폭거, 탄핵, 특검만 부러짓고 국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저 망동 세력에 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수단을 절규를 한 것이다. 무엇이 잘못이냐? 이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절멸한다. 우리가 보수는 완전히 괴멸되고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탄핵을 인용돼서도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뭐 이런 지역에서 PK 지역에서 국힘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 세력 80%가 저는 현재 국힘의 길을 가고 있다. 국힘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지금 이제 내가 속한 길인가,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동훈이가 급하게 반역자 짓을, 배신자 짓을 해서 이렇게 탄핵의 시간표를 당겨 놓았느냐, 좀 더 지연시킬 수도 있었고, 하지 않았느냐. 당 내부에서 적이 돼 가지고 야당 대표처럼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저래서 저 배신자들, 저 좌파 같은 생각을 하는 놈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생각을 하시는 이제 국힘의 의원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광훈의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광훈,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정광훈 세력이죠. 정광훈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은 자유통일당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국힘과의 길도 조금 달리 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극우, 굉장히 극렬한 우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광훈 그 대표 목사가 하는 그 광화문 집회에 저도 한 번, 두 번 가봤었는데요. 저는 뭐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정강훈 쪽은 자금력이 일단 가용 자금력이 선거법 관계없이 그렇게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느리는 유튜브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은 전국적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그 자유마을이라든지 이런 어떤 세력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매 집회에 전국 지부 단위로 상경을 해서 힘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원력이 강하고요. 정광훈은 좌파들의 그 5개 집회 같은 데 대항하는 우파 세력으로서의 그 강화문을 용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순기능은 그건 정말 저는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구성원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년층이 많고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가 물론 뭐 당연하죠. 이승만 박사의 그 참 이 아시아 동아시아 이 마지막 꼬리에 정말 그것도 반동강이난 나라의 그 우리 한반도 한국의 자유민주 국가를 세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뿌리 깊은 그 어떤 그 존경심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뭐 당연하다. 그 자유우파의 공이 주장해야 될 바이고요. 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창한 정말 국가 건설 그것에 대한 과실도 많이 따먹었고요. 그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노년층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노년층들이 대부분 그런 신념을 가지고, 또 그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아래에서 정말 그 부단하게 노력해왔던, 그래서 또 성공의 과실을 막 닦는 그런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 무조건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독권적인 어른들이 많이 거기에 합류를 해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반공산주의 사상,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는 반공산주의 사상이 강하죠. 무신론을 채택한다든지 기독교를 탄압한 김일성과는 뭐 이거는 정말 그 불가역적인 원수지간이다. 정말 삶을 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와 또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국방 문제도 이분들은 뭐 직접 무장공비를 겪고, 아시다시피 60, 70년대에 무장공비도 겪고, 6.25도 겪은 세대들, 뭐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렬한 우파의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나, 강화문만으로는 전 국민적, 특히 중도적 통일을 받아내기는 사실 어렵다. 너무 타협 불가하고, 그런 면이니까. 그건 뭐 우리가 봐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봤을 때도 민노당이나 민노총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식으로 극자 진영에 가 있는 그런 뭐 이번에 탄핵 심판에 민주당이 추천한 법관 중에는, 탄핵 심판관 중에는 완전히 나라를 또 뒤집어 엎으려던 극자 진영의 간첩 노릇한 법관도 있더군요. 마머시기라 하는 놈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쪽에도 거구에도 이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정광훈 목사가 세간에서 뭐 가짜 선지자다, 기독교의 범기독교의 10%밖에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한들, 정광훈 목사가 그만한 세력을 결집해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욕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자, 이 세 갈래의 길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복귀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진영에 속하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썸네일의 중간에 분당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이 정변 상황, 이 지금 전국의 격변 상황에서는
전부 이제 가야 될 길이 정해지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차후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정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찬탄파들은, 탄핵 찬성파들은 따로 어떤 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건전한 우파, 그러니까 따뜻한 건전한 우파, 중도 확장력 있는 우파로 갈 것이냐, 기존의 우리 국힘 자유보수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범 80%의 국힘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을 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국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통일당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성공, 멸공, 한미동맹, 이런 어떤 주장을 강하게 펼쳐가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이 세 갈래 길에서 저는 가장 유력한 길은 분당의 길이 남아있다. 이 세 갈래 길에서 이리 가면 경상도, 저리 가면 전라도에 하듯이, 이리 가면 거구요, 저리 가면 뭐 따뜻한 보수라서 중도적 극이 되고요, 여기서는 좌파적 보수라 그러는데, 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지점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주장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길은 어떠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떠한 부작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국민의 여론을 그걸 하더라도 일단 이기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기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대선까지. 그래서 거기서 생각들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궁금하면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